만약에 직장 상사의 비리를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겠어요? 아니면 침묵하시겠어요?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떠나시겠어요?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일 겁니다. 오늘 바로 이 딜레마의 순간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,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인지 알아보고 이 갈등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닐까요? 직장 내 비리, 이건 뭐 영화에나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요.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.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2021년 한 연구를 보니까 기업에 다니는 분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이 숫자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랑 직장에 얼마나 깊숙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거대한 문제가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 비리의 주인공이 바로 내 평가와 경력을 손에 쥐고 있는 직속 상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문제는 여기서부터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. 원문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정을 딱 이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. 정말 뭐랄까 가담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빠져나오자니 앞날이 캄캄하고 그렇다고 회사를 그냥 떠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깊은 위기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조직이 그냥 두동강 나버리는지 그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. 갈등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 모든 문제의 뿌리,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.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횡령을 저지르는 것처럼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이 바로 부패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일단 비리가 딱 터지면요, 조직은 정말 피할 수 없이 두 편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. 한쪽은 권력자를 따르고 다른 한쪽은 그에 맞서 싸우죠. 자, 그럼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이 두 파벌의 특징을 보면요, 되게 흥미로운 심리가 보입니다. 추종파는 그냥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되는 걸 넘어서요, 심지어는 그 악인을 부러워하기도 한대요. 반면에 반대파는 부정을 파헤치면서 맞서 싸우지만 동시에 그 악인을 두려워하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구도는 정말 단순히 정의로운 선과 부패한 악의 싸움,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? 원문 자료는 이 문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상대방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악에 맞서 싸우는 동기가 사실은 다른 야망 때문일 수도 있고요. 침묵하는 게 그냥 신념이 부족한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절대로 흑과 백으로 딱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.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길, 그 구체적인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, 입을 닫고 침묵하거나,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, 각각의 선택지를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. 첫 번째 길, 바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.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죠.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지혜랑 의미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위험도 어마어마합니다. 내가 증오하던 상대를 비난하다가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갈 수도 있고요. 만약 싸움에서 지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죠. 설령 이기더라도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권력 때문에 위선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싸움의 결과가 꼭 정의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길은 침묵입니다.
물론 현실적인 장점이 있죠. 당장 내 생계를 지키고 직접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이 선택 역시 만만치 않은 대가가 따릅니다. 침묵은 우리를 점점 비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부정을 눈감아주는 공범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원문 자료에서는 아주 현실적인, 어쩌면 좀 씁쓸한 조언을 하나 합니다. 만약 침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 길,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원문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부패한 상사를 내가 뜯어고치라고 노력한다? 그거 거의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요? 이건 잭 웰치의 말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죠. 지금 하는 일이 이 부당함을 참을 만큼 가치 있으면 그냥 입 닫고 있어라. 근데 그게 아니면 미련 없이 우아하게 떠나라.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. 우리는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살펴봤어요.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. 궁극적인 목표는 이 곤경에서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. 싸우든 침묵하든 떠나든 그 결정이 어떤 두려움이나 이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위대한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, 그게 핵심입니다. 다시 말해서요. 만약 싸우기로 했다면 그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야망 때문이면 안 되고 침묵하기로 했다면 비굴한 욕심 때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바탕에는 나 자신의 소신과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. 애초에 완벽한 정답이란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? 원문에서는 이 인용부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결국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치, 그러니까 사랑과 신념에 따라 행해진 선택이야말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.